안녕하세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과천 타샤 책방에서 부모교육 도서 함께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사생활 1에 대해서 두뇌 발달, 인지 발달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은 2로 정서 인성 발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을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좀 더 중심을 잡고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크게 정서 인성편이라고 나와 있지만 1장은 주로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도덕성을 길러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성적이나 뭐 학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건 무슨 일을 하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존감만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도덕 지수가 상당히 높냐 안 높냐 상관없이 아이의 도덕성을 길러야 하는 입장이어서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상적인 책과 아이를 키우는 현실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자체는 알아차리기가 되는 거고요. 좀 더 내 아이를 위해서 훌륭한 엄마, 좋은 부모로서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도덕성도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데 내 아이를 과연 도덕성을 기를 수 있을까 하면서 나름 자신감 없어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 아이의 도덕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엄격한 잣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 융통성 없는 인간, 그 다음에 문제 결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해서 이것이 또 고민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신념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해서가 문제이지 너무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부모님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은 나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어린 3세나 이 상황에서 거짓말은 아이가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인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세 때 너무 엄격한 잣대로 아이를 훈육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6, 7세를 거치면서 초등 전과정에서 도덕성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아이를 지도하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선의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야 되는가 이야기도 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되면서 마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아이들이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인데요. 익명성을 띠거나 또 권위적인 인물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일 때는 도덕성이 많이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나 선생님께서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하면 이게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냐 기준을 떠나서 칭찬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칭찬하지 않으면 나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칭찬하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도덕적인 기준에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적용할 때 성적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100점 맞거나 높은 성적을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면 아이가 정말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책을 꺼내서 답을 보고 100점으로 이렇게 받아서 집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을 아이가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정말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많이 보면 사실은 무엇인지 도덕적인 행동이 잘 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정말 내가 부모님께 보여야 하거나 성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막 그 컨닝이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성공하면 그 성공한 점수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칭찬을 하거나 정말 환대를 할 경우에 아이는 이것이 해도 되는 그런 행동으로 오해를 하고 계속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이의 점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과정이나 걔가 해온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정말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부정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행동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6, 7세부터 초등 전과정에 대해서 도덕성을 제대로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덕성을 잘 길러진다면 커서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아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될 행동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지만, 아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도나 과정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좋은 뜻으로 그 행위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혼을 내거나 벌을 주거나 했을 때 아이는 좀 더 혼란스럽고 아이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7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형성된 도덕성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아이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잘못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훈육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책 속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알지만 급하다고 부모님께서 횡단보도를 그냥 아닌 곳에 건너거나 급하다고 해서 어떤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를 봤을 때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도 깨지지만 도덕적인 행동은 안 해도 된다,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덕성을 기르는 것은 부모님이 정말 완벽하게 노력하시고 완벽하게 행동하시면 길러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상황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도래하는데요. 길러지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러지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길러진다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자산이 될 수 있고요.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많은 아이를 지켜보는데요. 사실 도덕성이나 인성이 훌륭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높은 도덕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이 성장의 힘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지 않고 출발선과 달리 도태되어 가는 과정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학교에 진입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엄격하게 도덕적인 행동을 배우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구분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도덕성을 또 키우려면 전제 조건인데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긴 알았는데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는 결과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요. 너무 도덕적으로 억압해도 이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너무 순응하는 자녀에게 착하다고 순응하게 되면
그 착한 그 딜레마에 빠져서 아이가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기가 분출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 통제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적절하게 아이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표출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셔야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도덕성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덕성이 높으면 또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르고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따르고 지지하는 아이는 그 또래에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리더의 자격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덕성이라는 것은 아마도 제일 기본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아이를 정말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의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면 더욱더 도덕적인 인간으로 먼저 부모님께서 양육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친구 관계의 사회성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요. 도덕성이 높으면 사실은 뭐 우리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도덕성이 높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부모님께서 보상하고 이제 칭찬으로 아이들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외적 보상은 도덕성을 키우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내적 보상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좋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아이의 행동보다 더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너무 그 외적 보상으로 물건이나 그 어떤 보상물로 아이를 칭찬해서 도덕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그 도덕성이 지속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인데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요. 자존심은 사실은 자기를 존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때 가장 중심되는 용어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도덕적이고 뭐 실력이 좋은 사람도 좋겠지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소용이 있을까? 간혹가다 그런 아이들 있죠. 성적이 아주 높은데 자존감은 낮아서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뭐 하면 뭐해 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이나 아이의 점수 이런 것과 별개로 자존감은 지켜져야 된다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제일 부러운 사람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어느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부러워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고 자신 있고 자기에 대해서 확신에 찬 사람들을 보면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힘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뭐 과목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정말 경력이 많아지면서 새록새록 느끼게 된 점이거든요. 자존감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인물 누굴까 이야기하는데요. 간혹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나면 내 아이 기를 죽였다 뭐 이러면서 흥분도 하시는 경우도 보았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선생님이 1순위는 아닙니다. 자존감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는가에 결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성도 결정적인 사람이 부모님이지만 자존감, 특히 결정적인 인물은 부모님이고요. 어느 시기에 자존감이 거의 다 완성되냐면 도덕성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사춘기 전까지 아이의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면 사춘기도 건강하게 지나가고 큰 무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자존감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EBS에서 실험은 나왔지만 부모님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도 자존감이 높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로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존감이 대물림 돼요. 무서운 거죠.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듯이 이게 자존감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별 뜻 없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덕성처럼 긴장하시고 아이에게 대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몇 가지 사항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설득하고 부모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안다면 결과가 허접하더라도 인정하고 거기까지는 훌륭했어. 더 노력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언제나 그렇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칭찬을 제대로 해야 된답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최고야. 너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데요. 이때 칭찬은 아이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하나하나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칭찬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미덕으로 되어 있는 그 생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좋은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뭐 내면으로만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것보다는 아이의 하나하나 작은 행동에서라도 격렬하게 반응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지를 해주시는구나 아이가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힘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더 쏟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의 비난과 부모님의 기준치에 따라하지 못해서 매번 꾸지람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질책을 하는 경우 아이는 더 이상 나는 무엇인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욕상실이죠. 이런 아이들이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무의미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지루하죠. 이럴 경우에 게임이나 뭐 알코올 같은데 탐닉하게 되면 그 매력이 엄청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바탕이니까 꼭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또한 공감력도 뛰어나는데요. 아마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서 자연스럽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사회생활 잘할 수 있고요. 친구 관계도 좋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꼭 외향적으로만 뭐 행동을 하거나 외향적인 성격인 가진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말을 해도요, 제 목소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갈등을 조절해 나가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존감 높은 아이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리더가 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뭐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도전하는 정신으로만으로도 리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아이가 자존감이 낮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내 아이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칭찬해 주고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뭐 이번에는 100점 맞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보다는 지난번에 70점 맞았으면 80점 정도를 해서 목표를 잡아서 아이가 그거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노력해서 이 정도 됐구나 하면서 격려해 준다면 아이의 자존감은 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소심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경우에 아주 어려워하는데 이럴 경우에 모두를 열어놓고 선택하기보다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해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이래서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아이가 내 선택이 참 옳은 거구나 아이는 또 받아들이게 되고 아이도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요. 맨날 그렇고 그래요 하면서 부모님께서 너무 높은 잣대를 대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이럴수록 아이에 대한 공부, 아동 발달에 대한 공부를 하면 내 아이 행동이 정상범주에서 모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라고 권합니다. 부모교육 시리즈 책도 읽으시고요.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부모님이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느 책에서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실천하신다면 내 아이의 자존감 깎아내리는 기준이 아니라 아이 수준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행복하고 내 아이도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이 많이 사랑을 하고 아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사랑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고 또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간섭, 너무 많은 헌신, 너무 많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를 망치는 나쁘게 키우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계속되는 잔소리는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몇 번이나 합니까? 하루에 10가지 하면 내 아이를 10번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잔소리하고 나서 또 당근과 책찍한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아이 이쁘다고 또 토닥거려 주는데 아이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말 되도록이면 잔소리 줄이고요. 꼭 이 시기에 해야 될 것 중요한 것만 한 가지씩 하고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안 되니 하면서 늘어놓기보다는 한 가지, 2가지만 제시하고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면서 아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다면 잔소리 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는 책을 읽은 경험으로 알아차기를 하고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헌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한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아이에게 내뱉는 이 말이 아이 뇌리 속에는 비수를 꽂는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헌신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맡기고 부모님이 꼭 해야 될 일만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공감하고 있죠. 우리나라 부모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근데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부모님을 일부러 거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과 부모님의 욕망이 더해질 때 아이의 자존감은 정말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능성 많은 아이를 내가 바보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내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되신다면 유치원 가정이나 초등학교 가정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부수 엄마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 도서로 아이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책을 준비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도움될 만한 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